시간에는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한 부분에서 분비돼서 만들어져서 혈액을 타고 이동하는 화학물질을 호르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그 장소를 내분비샘이라고 하는데, 내분비샘이 있으면 외분비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의 좀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건 위인데 이 뒤쪽에 보면 이렇게 이자가 보입니다. 다른 말로 췌장이다라고 하는데, 이자는 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죠. 이자액, 소화효소도 만들어내고 호르몬도 만들어내고. 근데 그 만들어지는 장소가 조금 다릅니다. 자, 이거의 단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무슨 관이 보이는데, 이 관의 이제 끝부분에 잘 보면은 이렇게 세포들이 모여 있고, 이 세포의 모임에서 소화효소가 만들어집니다. 이자액이 만들어져서 이 관을 타고 분비관을 타고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만들어진 물질은 이 관을 타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갈까요? 이 관을 타고 쭉 와서 십이지장으로 온 다음에 소화를 시키고 나서 이것이 소장, 대장, 항문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되죠. 이렇게 이 물질이 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 몸 밖으로 나가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샘을 외분비샘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자의 단면을 다시 보면은 여기 부분은 그래서 여기 관이 있는 이 부분은 외분비샘이 되는 반면에 여기 부분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여기 이제 보라색깔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보면 이 부분에서도 어떤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물질이 만들어지면 이 물질은 여기 혈관 안에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죠. 이 물질은 결과적으로 몸 안에 혈관이 터지지 않은 이상 몸 안에서만 돌기 때문에 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이 샘은 내분비샘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비관을 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진 물질이 몸 밖으로 나가면 그 물질을 만들어낸 샘은 외분비샘이 되고, 이렇게 나와서 몸 밖으로 나가면 이제 내분비샘의 경우에는 여기서 물질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물질이 몸 안에서만 돌게 되면 내분비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만들어진 물질이 몸 밖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몸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결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분비샘은 이렇게 분비관을 가지고 그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샘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침샘이라든가 땀샘이라든가 눈물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분비샘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의 특징은 일단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돼서 혈액으로 운반이 되는 물질을 호르몬이다라고 하고, 이 호르몬은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적은 경우에 이렇게 생장 호르몬이 적은 경우에는 난쟁이병이 되거나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거인이 되기도 하죠. 이제 적당량이 분비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호르몬은 신기하게도 자기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이 호르몬이 그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 혈액을 타고 이 표적 기관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와보면 이 호르몬과 입체 구조가 맞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수용체와 이 입체 구조가 맞았을 때 거기에 결합을 해서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호르몬은 특정한 표적 기관에 작용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신경에 비해서 훨씬 속도가 느리지만 효과는 되게 오래도록 지속이 되는 것이 특징이죠. 선생님의 지금 소리가 이렇게 바로 도착하자마자 사라지지만 호르몬의 경우는
이렇게 분비가 된 다음에 서서히 가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지속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르몬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알려면 일단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기관이 무엇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이 뇌하수체가 되죠.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하나의 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고, 목에 있는 갑상샘, 그리고 콩팥 위에 얹어져 있는 부신, 그리고 아까 봤던 이자, 그리고 이제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난소와 정소가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일단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의 중추는 간뇌, 이 간뇌 여기 부분이 간뇌 가장 어떻게 보면 뇌의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아래쪽에 이렇게 혹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뇌하수체입니다. 그래서 이 뇌하수체를 확대해서 좀 보게 되면 전엽, 중엽, 후엽. 사람의 경우는 거의 중엽이 퇴화가 돼 있고 거의 대부분의 호르몬이 전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후엽에서는 한 2가지 정도의 호르몬이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지금 뇌하수체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몸 안의 항상성을 유지한다라기보다는 뇌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간뇌의 명령의 어떤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몸 안에 있는 여러 그 기관들, 장기들에 이렇게 자극을 주는 역할을 뇌하수체가 좀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뇌하수체는 자극이란 말이 붙으면 이 호르몬은 다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됐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에는 갑상샘을 자극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자, 볼까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뇌하수체에서 나온 다음에 갑상샘을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이 표적 기관은 갑상샘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갑상샘에서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갑상샘에서는 이제 티록신, 티록신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 티록신이기 때문에 이 티록신을 갑상샘 호르몬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지금 여기가 부신이다라고 했는데, 이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엄밀히 따지면 이 부신의 단면이 있는데 겉질 부분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제 겉질에서는 겉질을 영어로 콜텍스라고 하는데, 이 겉질의 이 콜텍스에서 유래한 말로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이제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일단 뇌하수체에서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그 부신 겉질에서 이 코르티코이드가 붙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뇌하수체에서는 자극이란 말이 붙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그래서 뇌하수체에서는 일단 생장을 촉진하는 생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티록신은 아까 갑상샘에서 나왔죠.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려면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됐을 때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할 수 있겠죠. 코르티코이드 분비를 촉진하는 것은 뇌하수체에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이것이 부신 겉질을 자극하게 되고 부신 겉질에서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후엽에서 대표적인 호르몬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는 항이뇨 호르몬, 이뇨제라고 하는 건 오줌이 잘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항이 붙었기 때문에 오줌이 잘 안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옥시토신.
네,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인 호르몬은 목적지가 콩팥으로 갑니다. 콩팥으로 가서 오줌이 안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오줌이 안 나오려면 물이 몸 밖으로 잘 안 나오게 하려면 물이 몸 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게 되면 물이 나오는 걸, 몸 밖으로 나오는 걸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항인 호르몬은 물의 재흡수를 촉진함으로 해서 몸에 물을 지키는 호르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옥시토신의 경우에는 자궁수축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후엽에서 나와서 이 자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을 할 때, 분만을 할 때 자궁수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자연 분만을 유도할 수 있는 호르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갑상샘을 한번 볼까요? 갑상샘은 이렇게 목에 이렇게 나비 넥타이를 맸을 때의 그 부위라고 볼 수 있죠. 거의 나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갑상샘에서는 티록신, 아까도 말했던 티록신이 나오는데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아주 빨리 잘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티록신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지금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렇게 회로가 잘 돌고 있는데 회로가 더 잘 돌아가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고 열을 잘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티록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록신은 세포의 호흡을 촉진하는, 그렇게 해서 열을 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호르몬이 바로 티록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말을 했지만 이자에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 지금 조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랑게르한스, 랑게르한스라고 하는 그 의사가 발견을 했는데 그 부분을 랑게르한스 섬, 마치 여기 바다 위에 섬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 지금 이자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이 조직 부분은 랑게르한스 섬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랑게르한스 섬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각각 호르몬이, 다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외분비샘이라고 본다면 이 부분은 내분비샘인 랑게르한스 섬, 랑게르한스 아일랜드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랑게르한스 섬에는 알파세포가 있고 베타세포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혈당량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고요.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좀 유치하긴 하지만 우리 학교에 동아리 인베이더 있죠? 인베이더, 인슐린은 베타 이렇게 분비가 된다라고 외우라고 했는데 자, 어쨌든 이건 좀 외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꼭 잘 구별을 해서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파세포에서 나오는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고 베타세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입니다.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혈당량을 감소하고 증가시키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또 그 다음 부신 겉질에서는 호르몬이 코르티코이드가 나온다고 했었죠. 자, 근데 이제 속질에서는 코르티코이드는 아니고, 자, 일단 부신 겉질에서 보면 단백질과 이 지방 성분을 당질, 그러니까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면 결과적으로 혈당량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이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이 코르티코이드인데
포도당 이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의 이름은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코르티코이드 중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도 있는데, 이 무기 염료 중에 나트륨이온, 이 나트륨이 워낙 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 특별히 나트륨을 지키는, 나트륨이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다시 말한 그 방법은 나트륨을 재흡수를 해주면 몸 밖으로 나가는 걸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속질에서는 이제 아드레날린, 다른 말로는 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은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무려 3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자의 알파세포의 글루카곤, 부신 겉질의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리고 부신 속질의 아드레날린, 이렇게 혈당량이 증가가 되는 것이 3가지가 있고, 또 뭐 감소가 되는 것은 유일하게 1가지, 인슐린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